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전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트넘의 대역전극, 아스날의 승리, 맨시티의 승리, 그리고 맨유의 패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개막전에서 나온 모습도 인상적인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다크호스 팀, 네. 이런 팀은 어느 팀이냐 우리가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어차피 빅시스는 제외합니다. 빅시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 아스날 얘기하려고 했지? 아닙니다. 아니야? 아스날이 다크호스로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스날은 당연히 6위 안에 들어야죠.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좋던데. 그래도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 올 시즌은 4위까지 갈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테타 감독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 하더라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막판에 좀 미끄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긴 있더라고.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수단 영입이 잘 됐으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아쉬웠던 마지막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어도 제주스하고 진첸코는 믿을만하지. 진첸코랑 제주스는 진짜 맨시티 짱. 믿고 쓰는 맨시티야? 네, 미시코 쓰는 맨시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스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다크호스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세 팀을 뽑았어요. 이 세 팀 먼저 얘기할 팀은 어느 팀일까요? 네, 당연히 지난 시즌에도 이제 4위권에서 계속 위협을 가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웨스트햄은 사실 항상 이제 6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네. 한참 잘 나갈 때는 4위까지 달리다가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당연히 다크호스 1순위가 아닌가.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리그 7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중반기까지는 4위권을 수성하다가 이제 유로파리그 병행 문제로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막판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얘기는 선수층이 그만큼 얇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스올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지안루카 스카마카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 기존 미카엘 안토니오 혼자서 이렇게 봤던 최전방에서 스카마카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모이스 감독이 어떻게 풀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마카 지난 시즌 사스올로에서 16골 넣었죠. 네, 맞습니다. 스카마카 경기를 제가 해설을 했어요. 은근히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고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하고 스카마카하고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스카마카는 좀 공간을 빠져 들어가는 유형이고 안토니오는 막 우당탕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힘으로 막 부딪히면서 피지컬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한다면은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크 노블이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삼선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일단 먼저 스완지 시티에서 유망주였던 폴린 다운스를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임대를 떠나면서 경험을 쌓았던 유스팀의 코너 코벤트리를 1군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선 미드필더의 두께를 좀 두텁게 형성하면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동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웨스트햄의 삼선은 강합니다. 네. 데클런 라이스하고 수책이잖아요. 정말로 삼선은 강하긴 한데 이 선수들이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 백업 자원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만 보엔의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보엔이 타 팀과 이적설이 있는데 아스날 아닙니까? 네, 뭐 저희는 원하지만 네. 네, 일단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지켜야 한다. 음. 유일하게 왼발 윙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선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보엔밖에 없기 때문에 보엔이 반대발 윙어로서 지난 시즌 골 많이 넣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엔을 잔류시키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그 멤버들이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카마카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영입하면서 스쿼드의 두께를 늘려놨기 때문에 올 시즌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컨퍼런스 리그까지 나가기 때문에 지난 시즌 그 아쉬웠던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해결하느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인가요? 우리 황희찬이 뛰고 있는 음.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 추락할 거라고 봤어요. 아, 왜냐면은 누누 감독에서 브루노 라즈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브루노 라즈 감독은 벤피카 시절에 4-4-2 포메이션 썼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울버햄튼 지붕 잡고 나서도 포백 쓸 거다. 음, 근데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을 보면 포백 쓰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3백을 쓰더라고요. 혹시 황희찬 선수를 못 믿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황희찬 선수 지난 시즌 전반기 화려했죠. 근데 완전 영입이 확정 다음부터는 좀 득점포를 침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11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전 그래서 좀 놀랐어요. 브루노 라즈 감독이 센스 있는 감독이구나. 아무래도 사실상 지난 시즌 조금 수비적인 측면에서 음. 버텼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 일단 시즌 초중반까지는 5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근데 후반부 갈수록 조금 흔들리더니 결국 리그 10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프리시즌 보니까 4-3-3, 4-2-3을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막전에서 포백 들고 나왔고 야 브루노 라즈 감독 대단합니다. 인터뷰 봤더니만 보유 점유율 높여서 경기를 지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올 시즌은 백포로 계속해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라울 히메네스가 프리시즌에 무릎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큰 부분인 라울 히메네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전방을 나왔지만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도 더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지금 곤잘로 게데스와 이적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 내로는 이 곤살로 게데스 영입을 발표할 것 같아요. 네. 발렌시아의 에이스죠. 곤살로 게데스. 그렇기 때문에 곤살로 게데스가 온다면 최전방 측면 다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황의조하고도 이적설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프랑스 리키프에 따르면은 이제 울버햄튼이 황의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사이에 낭트에 이어서 뭐 브레스트도 이제 영입전에 가세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황황 듀오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울버햄튼을 다크호스로 뽑은 이유는 공격력을 보강하지 못한다면은 다크호스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두 시즌 봤을 때 30골대 득점력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7위권 안으로 들어오긴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공격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브루노 라즈 감독이 지난 시즌만큼의 이 전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면 올 시즌도 저력을 발휘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황희찬의 팀이라서 황의조가 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크호스로 뽑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크호스 마지막 팀은 어느 팀인가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의 아스톤 빌라를 뽑았습니다. 아스톤빌라 지난 시즌 14위 기록했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순위권이었죠. 근데 아스톤빌라는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는 클럽이야.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세비야의 디에고 카를로스, 네, 데이오 칼로스 네, 영입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틴 손, 네, 네, 세비야에서 영입을 많이 했네. 세비야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조금 이적 시장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를로스, 그다음에 아우구스틴손이 합류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부엔디아, 베일리, 르카디뉴, 데닝스 등을 영입을 하면서 약간 좀 주전 선수단의 개편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선수단의 뎁스를 늘리기 형식의 그런 보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디에고 칼로스 영입을 통해서 지난 시즌 조금 아쉬웠던 중앙 수비진을 개편을 했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가 실수가 있는 센터백이긴 하지만은 라리가에서도 최정상급의 활약을 펼쳐줬고 그리고 쿠티뉴를 완전 영입한 것도 플러스 요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전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레인저스에서도 좋은 지휘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2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제라드 감독이 이번 시즌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팀을 다크호스로 뽑았는데 다크호스로 뽑기에는 애매한 클럽 그런 클럽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도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구단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선수 영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비전력 자원들을 처분 후에 새로운 선수 영입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적 시장에 나온 선수들 이름 보면 레스터 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디슨, 포파나
막 레스터 시티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드러내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틸레망스도 이적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레스터가 이 선수들이 지켜낼 수 있을지조차 지금 의문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크호스로 뽑기는 좀 어렵고 뉴캐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사우디 자본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강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들이 많았는데 네. 이 FFP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선수 영입에 엄청 적극적이게 거액의 이적료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안 쓰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네, 뭐 스벤 보트만, 그다음에 닉포프 골키퍼가 합류를 했는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선수들과 연결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영입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뉴캐슬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에디하우 감독이 팀을 잘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다크호스라고 칭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이런 다크호스들 이렇게 다뤄보니까 누가 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나마. 확실히 웨스트햄이 엄청 강해 보인다. 이 라는 중에서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스톤 빌라가 좀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라드 감독이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쿠티뉴라든가 선수 몇 면을 보면 스타 선수들이 있거든요. 나는 쿠티뉴를 좋아하지 않지만 쿠티뉴가 빌라에선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빌라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3부작으로 했잖아요. 네. 물론 다 조회수가 안 나왔지만 네.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때요, 기분이? 방송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네. 어렵죠. 야, 내가 날로 먹는 게 아니야. 위원님 대단합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 네. 앞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김영훈 씨와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